우리 사이에 부탁 좀 해도 되죠? 그 혹시 지나가다가 뵈면은 노래 소리가 많이 안 들리네. 이 정도까지만 좀 한번 해주세요. 자, 오늘은 이제 남은 개념 중에 라스트 개념 귀납 이걸로 인해서 이제 수원은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게요. 그래서 수원 개념 박살 낼 겸 해서 먼저 귀납 설명을 한번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할 거 다 얘기해 줄게요. 오늘 귀납 한번 먼저 싹 한번 나가고, 그리고 그 시험지에서 모르는 것만 질문을 한번 받아줄 거고, 알겠죠? 시험지에서 뭐 모르는 게 아마 뒤쪽에 한 두세 문제 정도 아직 나와 있을 것이고, 앞쪽에 몇 문제 있을 수 있고, 그 정도까지 한번 머무르면 질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나면 너희들 라이트센 문제를 풀러 그럴 거고, 그리고 학평이 시그마 문제 파트를 풀어라고 했었나요? 전전 숙제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전전 숙제가 학평 시그마였나요? 얼마나 있었죠? 그거 내가 해주지 않았나요? 그 전에 걸 내가 했나요? 네. 그 전에 걸 내가 있고 그 이후 걸 안 했나요? 아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귀납은 몇 문제나 있어요? 학평에서? 귀납도 한 20문제 좀 넘게 있어. 오케이. 자, 일단은 개념 정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열심히 들어야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항상 뭐 후회하지 않는 거 열심히 들어야지. 오늘 좀 길 거야, 수업 자체가. 아마 오늘 수업하고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정리할 수도 있어. 자, 첫 번째. 일단 귀납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절대로 버릴 수 없는 말이 사실 점화식이라는 말이 들어가거든. 근데 정말 자연스러운 걸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비율이 많이 줄었어요. 옛날하고 비교했을 때. 최근 기출들을 쌤이 다 분석을 해봤는데 최근 기출이라고 하면 당연히 수능이겠죠. 수능에 있어서 이제 분석을 다 해본 결과를 얘기를 한번 해보면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귀납은 사실 킬러 중에 킬러였고 메인 중에 메인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공부했어요. 쌤 때는. 쌤 때 정말 귀납 많이 공부하고 정말 별의별 걸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귀납이라고 하면 우리의 DNA에 깔려 있어요. 두려운 단원이라는 게. 근데 최근 5년 사이에 귀납이라는 파트가 상당히 많이 줄었고, 작년만 하더라도 귀납이라고 했을 때 킬러 문제가 2문제가 나왔어. 그 말은 옛날보다 비중이 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난이도는 더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쌤 때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14년도 수능을 한번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쌤이 14학번이거든요. 그래서 14년도를 기준으로 보자 하면은 그때 당시에 나왔던 귀납 3점짜리에서 조금 어려운 거, 어삼시사에서 이제 조금 어려운 거에서 그 정도 난이도가 되는 게 지금의 4점짜리 킬러로 나가요. 그러니까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개념 자체가. 그리고 난이도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 번의 수업으로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개념은. 자, 귀납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점화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두 가지의 선택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의 선택 방법이 있다는 게 뭐냐면, 점화식 하면 하나를 불사르고 이제 뒤로 쭉쭉쭉쭉 넘어간다. 그래서 하나의 규칙성이 만들어졌을 때 뒷놈들 규칙성까지 같이 만들어진다가 점화식인데, 이 점화식이라는 게 원래는 엄청나게 다양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얘를 공부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암기입니다. 암기. 그러니까 싹 다 암기를 때리는 거예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우리 때는 싹 다 암기였어요. 진짜 몇 년 전, 내가 우리 학원 오기 전에 너네 선배들하고 이제 수업을 할 때도 귀납 들어갔다 그러면은 애들한테 한 10개 던져주고 일단 좀 외워놔야 돼 이렇게 하고 던져줬어요 그때는. 근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나열하고 규칙을 잡는 거예요. 둘 중에 뭐가 더 쉬울까? 둘 중에 뭐가 더 쉬울까? 암기를 하는 게 쉬울까? 나열을 하고 규칙을 잡는 게 쉬울까? 네? 뭐 이건 답이 없는 질문인데 그냥 아무거나 찍어봐요. 뭘까? 니네 생각이 어때? 뭐가 더 쉬울 것 같아? 나열하고 규칙을 잡는 게 더 쉬울 것 같죠? 그쵸? 쌤이 봐도 그래요. 나열하고 규칙 잡는 게 더 쉬워요. 암기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암기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치면 우리는 암기의 영역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개념 공부를 하고 암기를 하고 그걸 실전 투입을 해야 되죠. 그쵸? 근데 그 실전 투입 단계가 너무 어려워요. 저 암기, 점화식 암기가. 정말 어려워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로 말을 한다는 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암기를 하고
거기에서 실전 투입이 되는 거는. 그래서 나도 애들한테 내가 원래 막 니네들이랑 수업할 때 막 이러잖아. 야, 안 어려워. 쉬워. 해봐. 이러잖아. 근데 거의 유일하게 여기 파트 들어갔을 때 애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맞아. 어려워. 와, 써먹기 진짜 어려워. 엄청 어려운 거 나도 인정.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려워. 그러면 암기는 한 5년 전 이야기로 끝냅시다. 5년 전에는 암기 하셨어야 됩니다. 5년 전에는 진짜 암기 하셨어야 돼요. 근데 최근 기출은 다 이걸로 뺐습니다. 이 이유를 한번 따져보느라 쌤도 막 검색해보고 막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교육부에서 이런 걸 다 공개를 하거든요. 어디는 뭐의 목적이 이런 식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도 간담회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교육부에서도 지침서를 내릴 때 그 귀납 파트 점화식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열을 하고 규칙을 잡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열하고 규칙을 잡는다는 걸 알지만 사실 이 새끼들이 문제를 암기를 안 하고 못 풀게 나왔으니까 암기를 했던 거고. 근데 이제는 그게 빠졌어. 난이도가 많이 빠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암기하지 않고 나열하고 규칙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걸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뭘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그래? 그러면 나는 이제 쌤 말 믿어야 돼. 이제 나는 쌤 말 믿어. 암기 안 해도 돼. 그럼 쌤 말대로 몇 개 나열하고 그 규칙 잡아주면 되겠네. 이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러면 저번 시험 볼 때 나랑 피드백했던 애들이 내가 했던 말 중에 뭐가 있었냐면 요령이 좀 있어야 된다. 요령껏 나열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요령이 조금 있게 나열을 해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나열할 건데 얘들아 요령껏 나열할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 이게 끝이에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알겠죠? 자, 차근차근 이제 들어가 봅시다. 귀납이라고 하는 아이를 차근차근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는 이 귀납이라고 하는 아이를 대수적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숫자를 나열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함수를 나열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관점을 두 가지로 보고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많이 푸는 방법은 사실 대수의 나열인 거예요. 그래서 대수적으로 나열을 해서 그 친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다를 보면 이제 대수적 나열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함수, 그래프, 식, 방정식 이런 걸로 표현을 해서 들어가겠다, 식으로 표현해서 들어가겠다 하면 함수 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피드백 해줄 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야, 나열부터가 시작이야. 니네들이 무슨 이거 가지고 식 가지고 뭐 하고 하겠다는 거는 사실 그 뒷내용이야. 다 틀려도 돼. 지금 그런 거는. 지금 니네들이 해야 되는 건 숫자 나열해보고 이게 어떤 규칙을 가져가고 어떤 식의 문제가 되는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네, 우선순위는 대수입니다. 우선순위는 대수에서 시작을 꺼내서 결국에 마지막에는 뭘로 마무리가 되냐면 함수로 마무리가 되게 돼 있어요. 이런 애들이.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항의 수가 적을 때 아이고 이게 뭐하나 싶죠? 꺼내보세요. 이게 안 보여요. 아, 여기 있다. 자, 대표 문제 1번부터 먼저 가볼까요? 자, 오늘 제일 많이 말을 할 게 뭐냐면 이겁니다. 계산 구조를 살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너희가 문제를 풀면서 계산 열심히 하는 건 나도 칭찬해. 근데 계산을 너무 하시면 안 돼요. 귀납에서는. 그러니까 그 구조를 살리셔야 돼요. 예를 들면 1 곱하기 2 더하기 3, 2 곱하기 3 더하기 4, 3 곱하기 4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 쳐보자. 자, 어떤 규칙이죠? 어떤 규칙으로 보여요? 얘는 숫자 나열하는 거에서 2개 곱하고 그 다음 숫자 더하고 또 2개 곱하고 그 다음 숫자 더하고 세 번째 항은 3에서 시작해서 3 곱하기 4하고 더하기 5 하면 되는 거고,
그럼 n번 짝은 n 곱하기 n 플러스 1 해주고 플러스 n 플러스 2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걸 계산 구조를 살리지 않고 이야기를 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6 여기는 뭐 10 얘는 10몇?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니네가 이걸 보면서 규칙 못 잡아요. 우린 여기서 규칙 못 잡습니다. 나열하고 규칙을 파악한다 그랬는데 쌤 저 나열했어요 하면서 이딴 거 갖고 오고 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규칙 못 잡습니다. 이거 하고 있으면서 막 지들끼리 4 커지고 그 다음에 7 커지고 그럼 그 다음에 몇 커질까 이러고 있으면 야 그 다음 수는 뭐냐 4 곱하기 5 더하기 6인가요? 몇이에요? 26이에요. 막 이러고 있으면서 지 혼자서 4 커졌고 7 커졌고 9 커졌네? 막 이러고 있어. 아닌데 4 커지고 7 커졌으면 이게 3 커졌으니까 그 다음에 10 커져야 되는데 요 지랄을 하면서 문제를 규칙이 안 나옵니다 이러고 있다고. 근데 이렇게 했을 땐 어때요? 규칙이 바로 보이죠? 규칙이 파악이 되죠. 그래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계산 구조를 살리면서 들어가야 돼요. 뭐랑 뭐랑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뭐가 됐다 이게 보이셔야 돼요. 이렇게 돼야지 내가 규칙이 파악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열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계산 구조를 살린 상태에서 나열이라는 말을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항이 적을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무슨 말일까? 그냥 하세요. 항이 적으면 그냥 해보세요. 그냥 해보시고 안 나오더라도 그냥 해보세요. 그러니까 안 쪽팔린 거라니까. 항을 나열하는 게 뭐가 쪽팔려. 근데 니네들은 되게 쪽팔린다니까 이 항 나열을. 마치 내가 10번 짱이래. 지금 이 39번 봐봐. 1239번 봐봐. 문제에서 몇 번 짱이라고 그랬어? 10번 짱이라고 그랬어. 내가 10개 쓰는 게 쪽팔려? 안 쪽팔려. 근데 그거 하다가 규칙을 파악했으면 그때 안 하면 되잖아. 근데 규칙이 파악이 안 됐으면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해보면 돼. 그거는 그냥 해보면 되는 거야. 전혀 쪽팔리는 일이 아니야.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 그러니까 1239번을 지금 봤어. an 플러스 1이야. 이게 an 플러스 3이래. 그치? 자 엄밀히 따지면 얘는 전 항한테 그 다음 항을 가려면 3씩 더해야 등차 수열이죠. 그치?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보였다고 쳐. 그게 안 보여가지고 A1이 몇이라고 했어? 65라고 정의했어. A2는 몇이야? 60몇? 68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계산 구조를 안 살린 거라고 그거는. 65 더하기 몇? 3 이렇게 살리라고. 이렇게. A3는 65 더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는 거야. A4는 65 더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들어가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계산 구조가 살린 상태에서 규칙이 보여? 얘가 등차 수열이 아닌 것처럼 보여. 그렇지? 그러니까 등차 수열인데 만약에 등차 수열이 아니라고 보였어. 그럼 이제 그 구조가 뭐야? 어떤 구조야? 1에서 3 가려면 2칸 가는 거니까 3을 2번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럼 A에서 10 가려면 몇 칸 가는 거야? 9칸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65한테 뭘 더해주면 되는 거야? 3 곱하기 9 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게 계산 구조를 살린 상태에서 나열을 들어가는 거야. 얘처럼 쌤 얘는 제가 다 아는 거죠. an 플러스 1 이퀄 an 플러스 상수가 되면 얘는 등차 수열이 당연한 얘기인 거잖아요. 당연해. 우리 다 알아. 여기서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막 an 플러스 1 빼기 an이 상수 이렇게 던졌을 때 그게 등차 수열 이런 건 나도 알아. 누가 몰라서 이렇게 풀어? 아는 거 풀자고 문제 푸냐? 아는 거 하자고 수업 들어? 아니잖아. 아는 걸 못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야 항상. 그래서 이걸 못할 때는 우리가 얘를 못하겠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 나열을 할 거야. 나열을 하되 뭘 해서 계산 구조를 살려서 계산 구조를 잘 살려서 문제를 보라고. 니네들 여기서 68 누가 못하냐? 71 누가 못해? 다 할 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 구조를 살린다는 거죠. 자 예시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 쌤이. 예시 문제를 하나 적어 볼게. 자 예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A1은 2야. 그리고 AN 플러스 1은 AN
2a n 플러스 2라고 적었어. 됐지? 와 쌤, 저는요 얘가요 등차수열로 보이는데요. 등차수열로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지 사실상. 그렇잖아. 이게 어떻게 등차수열이야 얘들아. 그치? 말 안 되잖아. 야 니네 이거 등차수열이야? 라고 말하면 난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아는 놈이 아니라 이런 놈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문제에서 몇 번째 항을 물어봤냐면 A에 뭐 10, 뭐 이렇게 물어봤다 쳐보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봤다 쳐보자. 그러면 어떻게 하지? 자 5년 전을 얘기하는 거야. 쌤 때를 얘기하는 거야. 쌤 때. 쌤 때였으면 막 이렇게 풀어. 왜 이렇게 잡고 그럼 얘네들의 차가 얘 거에다가 플러스 2를 한 거랑 같네. 막 이러고 있어. 막 이러면서 막 그럼 2니까 그 다음에 얘랑 얘 더한 게 요거의 차이가 만들어져서 막 이렇게 만들어야 돼. 또 얘랑 얘 뭐 얘한테 플러스 1을 한 게 요거의 차이가 만들어 이렇게 돼. 이렇게 문제를 풀어 우리 때는. 쌤 때만 돼도 여기가 2잖아. 근데 여기 2니까 여기가 4네. 그래서 여기가 6이네. 여기한테 2를 더해서 여기가 8이네. 막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근데 이딴 거 하지 말고. 일단 개풀 같은 문제풀이 하지 말고 해봐. 2야. A1이. A2는 몇이야? 저기 혜련아. 하지 말라 했지 내가 이거. 내가 딱 제일 저럴 것 같아서 얘기한 거야. 자 몇이야? 몇이야 몇? 2 곱하기 2 플러스 2야. 계산하지 마. 그러면 이거를 2 곱하기 2니까 2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네? A3는 몇이야? 얘한테 2 곱하라는 거야. 2의 세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야. 계산 구조 살리니까 규칙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야 10번 적어. 몇이야? 2에 3이니까 3이었잖아. 10. 2에 9. 어디까지? 이까지. 뭐야? 시그마네. 2의 거듭제곱 더하라고 하는 시그마네. 그렇잖아요. 그쵸? 그럼 뭐야? 2의 거듭제곱이니까 공비가 2인 등비수열 합공식인 거야. 돼 안 돼? 되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근데 봐봐. 방금 혜련이가 했던 걸 그대로 해보자. 야 6이라고 적었어. 이 몇이야? 14야 14. 규칙 보여? 안 보인다. 규칙 안 보여요. 그렇잖아. 이거 뭐야? 얘 3배 했네? 3배 해야 돼? 안 되는데. 얘한테 2배 했네? 2배하고 몇? 2 더했네? 얘한테 2배하고 2 더했네? 뭐 이렇게 봐야 돼? 그럼 여기 써져 있는 거야. 그걸로 네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할 건데? 그러면 자 그렇게 할 거면 뭐가 돼야 돼? 그 다음 것도 다 적어야 돼. 끝까지 날려야 돼. 그런데 A 50승이었어. 50번째 항이었어. 어떻게 해야 돼? 50번째 항까지 다 들어가야 돼. 골치 아프죠? 머리 아프고요. 하는 거 아니라고요. 계산 구조를 살려서 보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요 정도는 아니까 난 요거 말 안 하고 요거만 좀 이야기해 주는 거지. 자, 필기 좀 해줄까요? 꼭 노트를 갖고 다녀. 그럼 너 그거 하고 또 가서 다시 받아 적고 있어. 힘들겠다. 먹었어. 맛있던데? 아니 두부에 김치 싸 먹으니까 아주 맛있던데? 야무지던데? 그 집 요리 잘해. 그 집 참 밥을 잘해. 근데 너희 그때 가서 먹으면 좀 굳어있지 않을까? 그래도 맛있어. 맛은 있어. 그 집 누가 하는지는 몰라도 참 맛있겠다. 괜찮은데? 문제가 확실히 보이는 경기네. 나 여기서 시험 좀 볼게.
정답은 뭐? 지워도 될까요? 아직 안 멀었죠. 안 돼, 우리 넘어갈까요? 저 아직 못 적은 친구들 있나요? 지민이 다 적었니? 넘어간다? 줄게요. 그럼 이제 메인이 될 만한 애들은 누군지는 좀 파악이 돼야 돼 우리가. 그래서 메인이 되는 애들 딱 두 개만 정리해주고 들어갈게. 나 메인이 될 만한 아이는 방금 처음에 얘기했던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은 상수의 위치만 보시면 돼요. 상수의 위치가.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a 상수함. 이렇게. a라고 정리하면 좀 헷갈리겠다. k 이렇게 좀 등차 수열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알 거예요. 자, 그리고 an 플러스 1이 k 곱하기 an 이렇게 읽어요. 또 마찬가지로 상수를 곱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등비수열을 의미하는 거고.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저 두 개를 제외하면 방금 했던 것처럼 하는 거예요. 저 두 개를 제외하면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어제까지 계속 고민을 했어요. 기존 수업대로 하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쌤이 원래 했던 수업이 있을 거 아니야? 원래 귀납을 들어갔을 때 했던 그 한 4-5개를 던져주고 옛날에 10개였지만 최근에 한 5개까지 줄었으니까 한 5개까지를 그냥 외우라고 알려주는 게 좋을까? 아니면 어떤 문제든 그냥 접목시켜서 들어가는 게 좋을까? 이 두 개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뭘로 결정을 했는지는 사실 니네가 방금 첫 파트 수업을 들으면 알 거예요. 뭘로 결정을 했냐면 그래 그냥 모든 문제, 낯선 문제들도 풀 수 있게 만들어줘야겠다.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쌤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말이 바뀌었어요. 이게 등차 수열 처음 나갈 때 수열 처음 나갔을 때는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 막 등차 등비뿐만 아니라 조합 뭐 빼기피, 개차, 개비 등등등등등 다 외우고 있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이 수열 마지막 개념 타입 중에 하나일 텐데 거의 마지막 아니면 마지막 두 번째가 될 텐데 오늘까지 수업한 그 개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빼기피 이런 거 너희들한테 설명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요. 그치? 이게 스타일 바꿨어요. 이번 너희들이랑 하면서 왜 바꿨냐면 수열의 진짜 의미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수열의 진짜 의미를 알고 공부를 해야지 니네가 나중에 정말 어려운 만약에 수열 공통수학 공통범위 수능에서 공통범위 22번 라스트 문제에서 수열을 직면을 했을 때도 과연 빼기피를 알고 있는 아이가 그 실전에서 쓸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니네 성향상 없어요. 여기 반에서는 전체 반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 애들 전체를 따지라 그래도 한 2명도 안 될 것 같아요. 한두 명 정도? 지금 딱 머릿속에 스치는 걸로는 한 2명 정도는 그 말을 알아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작 2명 알아먹게 하려고 그렇게 해야 되나?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네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개념이 막 뒤죽박죽이 될 거 아니야. 그때쯤 되면 막 이 개념 저 개념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완전 뇌 속에 쓰레기통이에요. 막 이 개념 저 개념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사이에서 과연 빼기피를 정말 온전히 구분 지을까? 정말 그 사이에서 뭐 세희를 정말 완벽하게 구분을 지을까? 미지수입니다.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스타일을 오늘부터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43번을 들어왔을 때
어차피 상수한테 곱해져 있는 상태인 거잖아. 맞지? 그럼 이 친구도 내가 이 친구도 옆으로 넘겨가지고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어떤 상수가 되면 등차수열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친구도 옆으로 넘겨서 an 플러스 1분의 an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상수가 나오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등비수열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만들어진 이 상수는 뭐가 되는 거냐면 그 d가 되는 거고 얘는 r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43번을 봤을 때 r은 몇이 되는 거야? 3인 등비수열이 만들어지는 거죠. 44번은요? r이 몇이 나오는 거야? 2분의 1인 등비수열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뭐 저기 옆에 뭐냐 40번도 마찬가지예요. 1240번도 보시면 옆으로 내가 아는 걸로 넘기시면 돼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5와 같다. 그럼 d가 5인 등차수열이 만들어지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그 41번 보시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 그거 읽을 때 뭘로 보이냐면 연속하는 두 항의 차는 또 다른 두 항 연속한 거의 차랑 같다. 뭐야? 등차수열이라는 거야. 차가 같다. 말 그대로 등차수열이라는 거겠죠. 등차수열로 문제 풀어주시면 된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센으로 귀나 푸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RPM이나 센으로 귀나 푸는 거 정말 극혐합니다. 왜 극혐하냐면 위에 다 나와 있어가지고 얘네들은 문제 유형별로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진짜 귀납에서의 실력을 볼 수가 없어요. 사실 귀납에서의 진짜 실력은 걔를 보고 뭔지를 판단한 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 단계가 스킵이 되죠. 왜? 니들이 42번을 보더라도 뭐라는 걸 알고 들어가니까 등차수열이라는 걸 알고 들어가니까 그럼 42번도 방금 봤던 41번과 같은 꼴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은 옆으로 넘겨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과 같다. 등차수열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등차수열이랑 똑같은 말들이라는 걸 다 인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넘겨갑시다. 자 이번엔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는 자 방금 내가 항해수가 적었다 그랬어. 이번엔 항해수가 크다. 항해수가 너무 많을 때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항해수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버리면 진짜 수도 없이 많이 말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뭐였냐면 막 1000번째를 잡아라, 뭐 2000번째를 잡아라, 3000번째를 잡아라 이런 애들 나오면 니네들한테 직접 하라고 하는 거라고 했어? 아니라고 그랬어? 그 직접 하는 거 절대 아니라고 그랬지. 그치? 걔네들이 직접 하고 들어가라는 뜻이 아니야 애초에. 그럼 걔는 사실상 뭘 하라는 거냐면 규칙 파악하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라고 내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 규칙을 파악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여기도 뭘 하면서 들어가는 거야? 계산 구조를 살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내가 적어줄 이 문제에서 뭘 너희들한테 얘기하고 싶었냐면 요령껏 적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요령껏. 그래서 문제를 한 문제를 적어보자면 얘도 문제 한 문제를 보여주면 바로 끝나요. 자, 그냥 마무리 줄게요. 규칙 파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규칙 파악이라 그러면 등차 또는 등비 또는 주기 이런 아이들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등차와 등비는 보이거든 식으로. 등차와 등비는 이렇게 나올 테니까 보이거든. 근데 이게 아닐 때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주기라고 얘기를 했잖아. 적어봐야 돼. 적어봐야 됩니다. 이런 거 할 때는. 그러면 문제 한 문제를 적어보면 참고로 이것도 다 모의고사 문제에서 바꾸는 거예요. 자, A1 있고요. A2가 3이야. AN 플러스 1한테 빼기 AN을 하게 돼버리면 그 값이 AN 플러스 2가 나온대요. 이렇게 나왔다 쳐보자. 등차야? 섣부르게 접근하지 마. 등차야? 아니야. 왜? 등차라고 하면 얘네 둘 뺀 게 상수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거든. 얘는 상수 아니잖아. 변하는 수거든. 변수거든. 왜? n이 변하는데 당연히 그 숫자가 계속 바뀔 거 아니야. 얘 상수 아니야. 등차수열이 아니거든. 그럼 니들이 앞으로 만날 문제들은 이딴 것보다 얘가 더 많아. 오케이? 그럼 자 얘처럼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민아 어떻게 해야 될까? 뭘 고민하는 거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영찬아? 그래 자세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자세가 잘못된 거냐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아니잖아 얘들 누가 봐도 등차 등비 아니잖아. 근데 너희들 나랑 공부한 거 등차 등비밖에 없거든? 그럼 자 이제 뭐 하는 거야? 등차 등비 아니니까 모르겠다며. 그럼 뭐 하는 거야? 나열해야죠 쌤.
나열해서 규칙 파악해야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럼 9야. 그 다음에 누구야? 3이야. 그리고 얘네 빼면 이거 나온다고 했거든? 몇이야? 6이야. 뭐 9 빼기 3이라고 적어도 상관없고 9 빼기 3이라고 적어놓을까? 여기도 그냥 적어놓을까? 한번 이렇게. 근데 왜 내가 이건 그냥 6이라고 적었냐면 이것도 요령이에요. 왜 6이라고 적었냐면 그 다음 또 계산하러 들어가야 되니까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일단 그냥 계산만 조금 했어. 왜 계산 쉽게 되는 애니까. 자, 그 다음은 얘네 둘 빼면 되잖아. 맞아 아니야? 얘네 둘 빼면 되잖아. 그치? 몇이야? 3. 마이너스 아니? 아, 얘한테 얘를 빼는 거구나. 잠깐만, 뭐 하는 거야? 쏘리. 마이너스 6이죠? 미안해요. 두 번째 거한테 첫 번째 거 빼야 되니까 정신 나갔네. 자, 이제 얘한테 얘를 빼야 돼. 몇이 나와? 요령이야, 그러니까. 자, 여기서 바로 그 문제 들어가 볼게. 그 너희 시험 문제 중에서 이 문제를 봤을 거야. 2의 배수가 아니면서 5의 배수가 아닌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했어. 이게 14번? 아닌데? 두 번째 페이지야. 두 번째 페이지에 7번 문제야. 7번 문제. 맞죠? 7번 문제죠. 그 문제를 보시면 2의 배수가 아니고 5의 배수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 자, 근데 여기에서 적을 때 그래? 그럼 홀수인데 5의 배수 빼라는 거니까 1, 3, 7, 9, 11, 13, 17, 19 이렇게 쓰는 친구도 있었단 말이야. 이건 요령이 전혀 없는 거고요. 이건 요령이 정말 없는 거고 어떻게 적는 게 맞는 거냐면 나열을 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은 나도 칭찬해요. 거기까지 잘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적었어야지. 11, 13, 17, 19 나열을 하고 배열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 규칙이 파악이 될 수 있게끔 적어둬야 돼. 여기 몇이야? 21, 23, 27, 29 쌤 똑같은 게 4개씩 반복되네요. 그럼 문제에서 30번째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몇 줄? 7줄. 그럼 28번째까지. 그래서 7줄이니까 여기서 7줄 가려면 69. 그러면 몇이야? 71. 그리고 73. 한 개 30번째 거. 그래서 73이 정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부터 잠깐 와봐. 9, 3, 마류 둘이 뺐죠? 몇이야? 마이너스 9죠? 그럼 마이너스 9 여기다 적을 거냐고요? 아니라고요. 어디다 적는 게 맞다고? 여기다 적으라고. 마이너스 9 이렇게. 그리고 얘한테 얘 빼봐. 몇이야? 마이너스 3. 얘한테 얘 빼봐. 몇이야? 6. 와우. 규칙이 나오네. 이게 무작정 적는 게 아니라 쓰면서도 9 마이너스 9 여기다 적어볼까? 3 마이너스 3 그 아래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몇 주기라는 게 파악이 되죠? 몇 주기라고 하는 게 파악이 되죠? 6주기. 정확합니다. 6주기, 3주기라고 안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 6주기라는 게 파악이 돼 우리가. 그럼 함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규칙을 파악하는 거라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그냥 단순히 A10 이런 거 나왔다 쳐봐. 규칙 파악을 꼭 해야 될까? 우리가 이거 하는데 규칙을 꼭 파악하면서 들어가야 될까? 그거 아니거든. 그치? 우리 꼭 규칙 파악할 필요 없어. 왜? 뭐 하면 되니까. 그냥 적어보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냥 10번째 것까지 적어보면 되지.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게 막 60번째라고 막 적어볼 거야? 안 적어볼 거거든? 근데 60번째 구하라고 하면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어. 맞잖아. 60을 뭐로 나눴는데? 6으로 나눠보면 돼. 그리고 나머지 확인해주면 그냥 끝나는 거지. 몇이겠냐? 얘가 되겠지. 6 나오겠지. 59번째. 얘 나오겠지. 58번째. 얘 나오겠지. 이렇게. 그래서 항수가 높을 때 뭘 구하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클 때는 뭘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냐면 규칙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건데 단순히 따질 수 있는 등차랑 등비가 아니라면 단순히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등차 등비 꼴이 아니라면 그때는 몇 개를 나열해 보면 되는 거예요. 나열을 하되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배열을 할 때 적을 때 무작정 다 적으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적을 때도 신경을 써서 좀 규칙을 파악해야 된다는 그 목표성을 가지고 좀 적어보라고요. 막 적으면 결국에 그냥 그건 노가다밖에 더 되니까 그냥 그게 노가다지 뭐 다른 게 노가다냐? 그냥 적는 게 노가다지. 그치? 니들이 쪽팔려하는 건 그거여야 돼. 사실 배열을 했다라는 것 자체에서 쪽팔려 안 돼 이게 아니라 배열은 쪽팔리지 않지만 나열은 쪽팔리지 않지만 내가 무턱대고 목적도 없이 그냥 노가다 뛰는 건 쪽팔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몇 번 얘기했었죠. 친구랑 그거 해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딱 전교에 3명 있었다고 그 문제를 푼 사람이.
전교에 3사람만이 문제를 풀었다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수능 만점자, 그 중에 한 명이 나, 그 중에 한 명이 거의 전교 꼴등. 근데 얘가 어떻게 풀었어? 다 나열해서. 그건 쪽팔려야지. 그 어디 가서 자랑할 거 아니지. 그 자랑하면 막 아야 개쩔지 이거 아니지. 그치? 규칙을 파악을 못했으니까. 그럼 그 문제를 풀 때 과연 나는 뭐 식으로 대충 열심히 해서 풀었을까? 나도 해봤겠지 식으로 당연히. 안 됐어 식으로. 그러니까 나열을 한 거야.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다 나열을 한 거야. 근데 다만 걔랑 나야랑 얘의 차이점은 뭐가 되는 거야? 나열을 하되 나열을 했지만 그래도 뭘 했다는 거야 우리는. 규칙성을 파악하는 목적을 가지고 나열을 했지만 얘는 그딴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나열을 들어간 거지. 이건 쪽팔려 하는 게 맞는 거야. 알겠지?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냥 막 나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된다. 내가 왜 이걸 한다. 이걸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죠? 나 얘는 줘도 되지? 자 그러면 그 47번 한번 봐볼래? 47번 한번 봐볼래? 물론 지금 앞에서 얘기한 거랑은 조금 별개의 문제일 수 있지만 그래도 보여주면서 하려고 합니다. A1은 몇 대라고 했어 문제에서?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를 했어. 자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N 플러스 3이라고 돼 있나? 2N 마이너스 3이야? 오케이. 자 2N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무슨 수열이야? AN 플러스 1 빼기 AN은 2N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수열이거든? 등차 수열이지 그러면. 응? 아니? 아니죠. 등차 수열일 수가 없어요. 여기가 상수가 아니니까. 여기가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등차 수열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수열을 판단을 해야 되거든? 근데 쌤은 얘가 보여요. 무슨 수열이라는 거 보이냐면 개차 수열이라는 게 보여요. 근데 그렇게 수업하면 5년 전 수업 되는 거고. 자 어떻게 하라고 했어? 몇 개 넣어서 생각해봐. 마이너스 3이야. 그 다음 항을 갈 때 요만큼 더 해달라는 이야기인 거거든? 그럼 1 들어가주면 몇 나와? 그럼 얘한테 마이너스 1 더 해달라는 이야기인 거거든? 몇이야? 마이너스 2.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는 몇 더 해달라는 이야기인 거야? 2 넣어주면 되잖아. 1이죠? 몇이야? 왜 말이 안 나오지? 마이너스 1이죠? 왜요? 뭐 계산 잘못했어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을 보는데 마이너스. 아 맞네. 미안. 마이너스 4 됐지? 그럴 수도 있지. 자 여기 몇이었어? 1 여기 몇이야? 마이너스 3. 얘는 몇이야? 3. 3이야 3. 몇이야? 0. 여기는? 5.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몇이야? 어떤 규칙이에요? 어떤 규칙이야? 응? 어떤 규칙이죠? 잘 봐봐 잘 봐봐. 자 힌트를 주자면 이게 나오면 거의 차에서 규칙이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뺀 거에서 규칙을 보라는 이야기인 거거든. 뺀 게 뭐야? 마일 1, 3, 5야. 뭐야? 이게 뭐야? 이씨 커지는 등차 수열. 이해됐어? 그럼 얘가 여기까지 가려면 마이너스 3한테 마일도 더하고 1도 더하고 3도 더하고 5도 더하라는 이야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한테 플러스 시그마 어디서부터? K가 1부터 자 여기가 A5였거든요. A5까지 가려면 몇 번 더 했어요? 4번. 그러면 n번이 아니죠. 몇 번 더 하라는 거야? n-1번. 여기는 규칙이 어떻게 만들어져? 2k-3이라는 걸로 만들어지겠죠. 그럼 얘가 이게 수열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얘가 그 유명한 개차 수열의 풀이법입니다. 개차 수열의 풀이법이라는 것 자체가 별거 없어요. 그냥 어차피 차이에서 이런 규칙이 만들어지니까 너가 얘까지 가려면 너 이런 걸 다 더해서 가야 돼 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개차는 외우시려면 외우셔도 돼요. 자주 나오니까. 파악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둘을 뺐는데 상수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뭔가 그 n에 대한 등차 수열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 친구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우리 얘는 자 이제 마무리까지 지어봅시다.
마이너스 3 하고 얘는 시그마만 풀어주면 되는 거잖아. 2 앞으로 나가는 건 되겠지. 2 곱하기 2분의 n-1 n 그쵸? k 곱하기 k 플러스 1이니까 자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3 곱하기 n-1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 계산해봐. 몇이야? 마이너스 3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3n 플러스 3. 자 계산 끝내보자. n제곱 마이너스 4n 이죠? 네. 됐죠? 네. 2 들어가봐. 4 빼기 8 막 4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다섯 번째 보자. 25 빼기 25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자 끝났네? 끝났지? 자 문제에서 이거 다 더해달라 그랬잖아. 이제 얘 거 시그마 넣어달라는 거니까 계산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시그마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끝. 됐나요? 됐어 안 됐어? 됐지? 됐지?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내가 오늘 수업했던 거 내용 생각해. 항수가 적을 땐 어떻게 하라고? 몇 개 나열해보라 그랬지? 네. 그러면 여기 여섯 번째 거까지 더하라고 그랬거든. 여섯 번째까지 더하라고 했거든. 여섯 번째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 몇이에요? 7 더해야 되냐고. 12. 이거 더하면 안 되고 이제. 아니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해서 문제 풀어야 됩니까? 그냥 더하세요. 10이죠? 2죠? 7이겠네요. 이렇게. 됐나요? 그럼 그래서 3번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지? 요것만 적어주세요. 47번만. 47번만. 그리고 거기다 뭐라 적어주시면 돼요? 대차 수열이라는 것 정도는 판단해주면 좋다. 뭐 도움이 될 것이다. 그거는 근데 어려운 건 아니니까. 됐니? 좀 지워볼게. 좀 지워볼게. 참 오늘 한 문제 가지고 별의별 주거리를 다 해볼 예정인데 한번 다음 주거리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번에 뭐 해볼 거냐면 사실 이게 세 번째로 말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좀 중요하기는 해요. 뭐냐 그 다음에 있는 애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n이라고 얘기를 하면 n 플러스 1을 가지고 와서 얘를 등장시켜서 한번 소고 작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인지 알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 합평할 때 몇 번 했으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얘잖아. 이 다음 한 거 바꿔볼게요. 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죠. 얘는 위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럼 얘 계산하면 몇 나와요? 2n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자 소고 작업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얘네들 더할까 뺄까? 더할까 뺄까? 더해야 되겠죠. 더해야지 사라질 거 아니야 얘네가. 그럼 더했어. 그럼 뭐 나와?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은 몇이랑 같다? 4n 마이너스 4와 같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자 이건 그러니까 잘못된 풀인 거예요. 이 방법에 맞지 않는 풀인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 옆에 있는 놈이 만약에 뭐가 소거가 돼서 사라졌어.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남는 게 뭐 마이너스 4만 남았다 쳐보자. 그럼 이제 뭐가 돼버리는 거야 얘는? 두 개짜리 등차수열이 되는 거야. 두 번 갈 때마다 등차수열을 만들어준 아이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가 소거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 말은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야. 그럼 자 이거를 했을 때 n 플러스 1을 등장시켜서 소거를 들어갈 건데 그 소거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내가 아는 쪽으로 갖고 오기 위한 게 목적인 거야. 등차와 등비 쪽으로 최대한. 등차와 등비가 아니더라도 내가 더 아는 쪽까지. 뭐 거기에는 이제 개차라는 게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하겠죠.
개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는 쉽게 알 수 있으니까 개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 수는 있을 것이고 근데 못한다라는 거는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사실상. 그래서 얘는 그냥 없어. 얘는 필요 없어. 얘는 이런 거 할 필요 없는 거였어. 그럼 쌤 지금 칠판에 있는 것 중에 아직 남은 거 있으니까 저걸로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한번 해보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퀄 an 플러스 2가 만들어지거든. 맞지? 다음 거 한번 집어넣어 볼게.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 이퀄 an 플러스 3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 여기까지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럼 둘이 더해볼까? 더해주면 뭐 나와? 얘랑 얘 사라지겠지. a n 플러스 2 마이너스 a n은 너와 c랑 같다. a n 플러스 3 플러스 a n 플러스 2와 같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야. 야, 사라지겠지. 그럼 마이너스 a n이 뭐랑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 방법 그지 같았냐? 이거 물어볼게. 이거 그지 같았냐 이 방법? 그렇진 않았지. 얘도 나쁘진 않았지. 근데 우리 이거 하면서 우리가 몇 주기라는 걸 파악했어? 6주기라는 걸 파악했거든? 그럼 얘 봐봐. 쌤, 3번 가면 부호가 달라져요. 이거 I 생각해봐. I 때 생각해봐. I 2번 가면 부호 달라지거든. 맞잖아. I라는 애가 2번 가면 부호가 달라지거든. 그치? 그럼 얘는 3번 갔을 때 부호가 달라졌다는 건 몇 번 가면 부호가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인 거야? 6번. 한 번, 3번 갔으면 뒤집히고 다시 3번 가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야. 그 몇 주기라는 거야? 6주기라는 거지. 6주기. 그래서 쌤 그러면 이 문제는 제가 요 풀이도 있기는 하겠지만 요거 들어가주면 더 쉬운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걸 했을 때 쌤 이렇게 해가지고 3주기인 거 파악해서 6주기인 거까지 마무리 지으면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좋아요. 쌤 근데 굳이 그거 할 필요 있냐? 그냥 몇 개 나열해서 좀 보면 되지. 응? 그것도 좋아요. 그럼 쌤 제일 베스트는 뭐야? 쌤 제가 이거를 절충시켜 볼게요. 몇 개 나열했는데 안 보이면 쌤이 말한 이 세 번째 걸로 한번 해볼게요. n 플러스 1을 등장시켜서 소거를 때린 다음에 그 새로운 그 식의 조건과 새로운 그 식의 규칙을 파악해 볼게요. 라고 말하는 거 어때? 이게 진짜 최고겠지? 이게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봐봐. 그 47번 문제 방금 쌤이 해봤잖아. n 플러스 1 집어넣어서 한번 해봤잖아. 했을 때 어땠어? 했을 때 어땠니? 안 나왔잖아. 했을 때 의미가 없었다니까. 결국엔 a n 플러스 2 마이너스 a n이 또 n 차씩 이렇게 n에 대한 식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생각해보면 진짜 의미가 없었다니까. 그치? 근데 얘한테 해보니까 의미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다고요. 그럼 무턱대고 얘로 들어가는 거는 추천 비추천 비추천 몇 개 나열해보든가 아니면 파악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생각해본다. 근데 그 파악되는 범위를 단순 등차 등비에서 멈추지를 말고 내가 원래 10개 던진다고 했으면 딱 3개 정도만 등차, 등비, 개차 이렇게 딱 3개 정도만 요 3개 정도는 우리가 보면 파악되는 레벨까지만 가고 이 3개가 아니면 나열하고 규칙 찾고 오케이? 나열하고 규칙 찾고 근데 나열하고 규칙 찾았는데 안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생각해주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얘기 한번 해볼까요? 또는 익숙한 수 내 다리 좀 비켜주면 됐어?
지워도 될까요? 아직 안 되나요? 다 흡수해버려 오늘 거 그냥 아주 다 먹어 다. 옛날에 막 이런 얘기 했잖아. 돈 주고도 못 듣는 수업이야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생각해보면 돈 받고 수업하는 건데 돈 주고도 못 듣는 수업이라는 좀 말이 좀 어부상설 아니냐? 말이 안 되겠냐? 그치? 근데 도대체 그런 말을 왜 했을까? 야 돈 주고도 못 쓰는 수업이야. 이걸 개그는 왜 했을까? 혹시 뇌 용량 아직 남니? 오늘 들어가는 거? 아직 허용 범위 내에 있니? 아니야? 이뇌 터져? 아니 그거 말고 내가 여기서 더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직 뇌에다가 수납할 정도는 되냐고. 아 쌤 오늘 제가 넣기엔 너무 많아요 입니까? 아니요. 아직은 돼요? 오케이 고맙습니다. 자 찍을게요. 네. 찍을게요. 어차피 영상 찍었으니까요. 자 찍겠습니다. 근데 이거 영상 믿으면 안 되겠더라. 오늘 앞에 수트 타임 1시간 영상 찍었는데 다 날라갔어. 와 영상 다 하고 난 다음에 오케이 이러고 핸드폰 딱 봐도 꺼져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에? 이러고 이제 봐봐 빨리 핸드폰 켜져 있지 아직? 설마 꺼졌어? 네, 켜져 있어요. 너 죽인다 진짜. 좀 빨리 해라. 근데 이제 했는데 오케이 하고 아 수초 오늘 수업 잘했어 이러고 이제 딱 영상 봤는데 꺼져 있어. 엥? 웬걸 하고 충전을 시켰어. 봤어. 영상이 1초도 안 찍혀있어. 뭐 이런 경우가 있나 싶어. 원래는 영상 찍으면 그래도 띠링 하고 이제 찍히잖아. 그러면 못해도 한 10분에 찍히거든. 배터리가 아무리 없어도. 와 배터리 0%였나봐. 애초에 그때 처음 누를 때부터 1초도 안 찍혔다. 자, 내 용량이 있다고 하니까 화두를 하나 던지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이제 대수로 보는 거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쌤 생각에는. 그쵸? 대수로 보는 건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대수가 아니라 함수로 보는 방법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함수로 보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 조금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이런 말 하면 좀 그런가 진짜 이런 말 하면 좀 그러지만 못 써요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그러니까 웬만치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웬만치 수혜를 많이 푼 사람들이 아니면 이 방법으로 설명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학교 가서도 잘 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사전 작업이 필요해요. 뭐가 있냐면 너희들한테 문자를 진짜 문자라는 거를 의미 부여하지 않는 거 거기서부터가 사실 시작인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자주 했어 너희들하고. 야 X 의미 없다. 그냥 그거 막 Q로 바꾸고 싶으면 바꾸고 뭐 지민으로 바꾸고 싶으면 바꾸고 막 이렇게 해라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얘도 똑같아. 문자의 의미를 두지를 말아. 그러니까 몇 번째니? 네 번. 네 번. 아래쪽 혹시 미쳤니 오늘? 저제 왜 저러니? 네 번째야? 네 번째는 이제 함수로 본다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함수로 볼 때 뭐 하는 거냐면 일단 전제 조건 문자를 의미를 두면 안 된다. 문자의 의미는 없다. 고로 x와 y는 성스러운 숫자는 아니다. 성이라고만 쓰니까 좀 이상하네. x랑 y는 의미가 없다. 그냥 내가 쓰고 싶으면 쓰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왜 꺼내는 거냐면 an 플러스 1 이꼴 무슨 an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애들이 많이 있잖아. 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뭐 다 있을 거 아니야. 뭐든 안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내가 이 친구를 어떻게 봐버리면 an 플러스 1을 하나의 y라고 판단을 해주고 an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를 내가 하나의 x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함수로 보이거든. 이제부터 그때 함수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쳐보자. an 플러스 1은 2분의 an 플러스 2 이렇게 있고 자 그리고 2분의 역반이죠? 지금 아래층이 아니라 내 학생들이었던 거잖아. 네. 그치? 집일까?
자, 이러놓고서는 이게 AN이 짝수가 나오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AN이 홀수가 나오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치면 내가 얘를 끄집어서 갖고 와볼게. 내가 얘를 끄집어서 갖고 와보면 내가 얘를 뭐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 아 그래? Y는 X식이야. 어떻게? 2분의 X 플러스 2야. 단 X가 뭐일 때는? 짝수일 때는 2분의 X 마이너스 1이야. 단 뭐일 때는? X가 홀수일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야. 다만 요거 한 스푼만 딱 넣으면 마무리됐거든요. 요거 한 스푼입니다. 우리는 수열을 할 때요. 여기에서 구한 i가 그러니까 A1에서 구해서 A2를 구했다 쳐보자. 근데 그 A2는 다시 한번 누가 되는 거야? A3를 찾기 위해서 다시 들어가는 친구가 되는 거거든. A3라는 애는 또 A4를 찾기 위해서 또 한 번 또 들어가는 애고 A4는 A5를 찾기 위해서 또 들어가는 아이가 되는 거야. 이거 뭐야? 알잖아. 뭐야? 여기서 잡은 애가 결국에 또 들어가는 아이가 되는 거야. 여기 잡은 결과물이 또 들어가는 아이가 되는 거야. 여기서 잡은 출력값이 다시 한번 입력까지 되는 거야. 여기서 나온 결과값이 다시 한번 입력이 되는 거야. 여기서 나온 치역이 여기서 다시 한번 뭐가 되는 거야? 정의역이 되는 거야. 뭐야? 그래, 이거 말하는 거야. 왜 어디까지 가야 돼? 자, 뭐야? 합성함수. 합성함수 개념 한 숟가락만 넣으면 돼. 어때? 깔끔해 그러면. 문제가 아주 깔끔해져. 자, 다시 한번 문자의 의미를 주지 않고 xy의 의미를 주지 않으니 an 플러스 1을 y라고 잡고 an을 x라고 잡으면 된다. 다만 여기다 어차피 내가 여기서 잡은 x 즉 an이라고 얘기하는 애가 an 플러스 1을 잡을 텐데 an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는 an 플러스 1을 잡기 위한 또다시 정의역이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걸 뭐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합성함수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서 시작할 거야. 자 합성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여기를 어디로 갖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냐면 합성함수 할 때 누구 나오면 최고냐? 합성함수 할 때 누구 나오면 연산할 때 최고냐? 진짜 이 새끼 나오면 진짜 입이 찢어져요. 너무 행복해. 합성함수 할 때. 뭘까? X. 뭐? 그냥 X. 죽을래? 뭐? 우리가 합성함수를 할 때 얘가 나오면 진짜 문제 풀 때 기가 막힙니다. 비슷해요. 계속 갖고 와봐. 계속 갖고 와봐. 계속. 여기까지. 쉬었다 봅시다. 쉬는 시간에 좀 생각 좀 해봐요.